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운영하다 류대입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다 떨어졌네요. 뭐 다우도 그렇고 S&P, 나스닥 다 떨어졌어요. 어제 이야기랑 같이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어저께 가상화폐 이야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하락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서 돈을 넣기 위해 주식을 팔아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엔비디아 얘기도 있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영국 당국에서 ARM 인수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유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을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지켰으면 했던 라인도, 그러니까 최고 사상가요. 여지껏 계속 지켜왔던 부분 614불 90전인데 그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이 고점을 넘어졌기 때문에 좀 묻지마 상승을 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올라가면은 좀 많이 빠져도 그 자리이게끔, 그리고 땅을 좀 다지게끔 하는, 그럴 수 있는 상승세를 좀 하길 바랬는데 고점을 뚫고 내려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한동안 박스권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생겨요. 그래서 어제는 호재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정말 특별한 호재 없이 오늘도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빠졌어요. 이틀 연속. 오늘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WHO에서 코로나 상황이 대유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인도에서는 하루에 28만 명이 확진되고 있고요.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요. 역시나 미국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행 금지 국가를 늘리겠다는 말도 같이 했고요. 오늘 항공주도 많이 빠졌네요. 델타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항공주는 올라가다가 횡보도 하지만 급락이 나온다고. 이게 종목의 성격입니다. 좀만 좋다 하면은 좀 올라가지는데 여기서 좀 받쳐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항공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이만큼 올려놓고 며칠 사이에 그냥 반토막을 다 내려와 버렸네요. 이게 참 항공주가 안 좋은 이유예요. 그리고 항공주에서는 이용자 회복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거 왜 올라왔지? 이유가 없었잖아. 이런 말들 많이 하고요. 너무 오버슈팅 된 거 아니냐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제가 아마존 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존이 아마 상승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지표가 될 거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 부근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3430 부근, 그죠? 그쪽 부근을 올라서 주면 기술주나 우량주들은 상승 추이를 더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바로 영상 한 다음날 이렇게 맞고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채널 안으로도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하락이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먼저 같은 섹터에 있지만 어느 종목이 먼저 날아가면 그럼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다른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존도 역시나 따라가 줄 준비를, 여기 올라간다고 발산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올라가야 이제 나도 올라갈 거야 라고 이제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서면은 그래도 발산력이 있을 거다 라면서 지표 역할을 할 거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락을 더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망 매물이 나올 거라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요. 역시나 스파이도 똑같습니다.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그랬죠. 실망 매물이 나올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로 상승해지면은 며칠 이 선을 지켜주기만 하면은 장대 양봉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래서 깨끗하게 맞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음날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 그냥 하락, 실망 매물까지 나와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상승 추이할 때 이거 기술적 반등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아래 또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맞았죠. 하고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멘탈선까지 맞고 지금 올라가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장외에서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이게 채널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게 기관들이 개미들을 모으는 수법이거든요. 왜냐면은 패턴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장대 양봉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불장이 올 거라고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와 이제 불장이 또 더 올려나 보다라고 기대감을 주고 기관들은 팔고, 그러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난주에 기관하고 헤지펀드는 매도를 했고 일반 투자자들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투자자가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하다, 물량이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만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여튼 이 채널 안으로 생각했던 대로 들어오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졌네요.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요, 그냥 패턴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과거에 있던 거를 다시 끄집어와서 그거에 맞춰서 해석해보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제가 아는 과거의 패턴이에요. 실망 매물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NGU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그죠? 우선은 멘탈선은 31불 91이고요. 만약에 31불 90 밑으로 떨어지면 약간의 하락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역시나 똑같아요. 선에서 나갔다가 이제 저도 여기서도 역시나 장대 양봉 어딘가에서 하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히 깨끗이 들어와졌죠, 선에.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 선 맞고, 제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 채널에 맞고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거, 그리고 하락세를 시작했다는 거. 아마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한 다음에 계속 하락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하루도 빼지 말고 계속 저점을 낮추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저점을 올리는, 금요일까지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락 전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나스닥 선물인데요. 이 부분이 남아있어 갖고 S&P 500도 그래 장대 양봉 한번 불장 살짝이라 잠깐 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 부분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꽉 채우는 게 굉장히 좋은데 채우지 못했다는 거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S&P 500이 기대감 없이 많이 올랐다 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역시나 내일 올리지 못하면, 그리고 저점을 낮추면 하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장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올라갔다가 아래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계속 장이 올려줘야 된다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나스닥이나 S&P 500를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려했던 일도 역시나 생겼죠. 잡주. 잡주들이 기술주, 우량주, 여지껏 봤던 빅테크주들이 빠지니까 같이 빠질 필요 없는데 더 같이 빠졌죠. 그래서 우선은 팔런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지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계속 지켜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좀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번 주 말이든 다음 주가 됐든 간에 이 부분 살짝 빠져도 빨리 올라와주고, 상승, 잡주들은 약간 중소형주들은 빨리 상승세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모든 장이 빠지는 걸 좀 받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빅테크주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무슨 기대감을 올랐지 하면서 말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내려와도 무언가는 받쳐줘야 폭락장이 오지 않고 중소형주들,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줘야 장을 그나마 좀 받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실적 공개했죠. 가입자 증가세가 줄었다고요. 620만 명 정도 증가 예상했는데 398만 명 나왔어요. 이게 차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여기서 맞고 내려와서 박스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주춤하고 여기서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545불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거는 추가 하락세, 하락 전환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화나요. 왜냐면 이렇게 박스를 길게 하고 결국 좀 올라가 줄 때도 됐는데 올라가지 않고 기업 실적 공개하고 살짝 오름세 주다가 결국은 급락, 그 다음 횡보, 급락,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대감을 올렸다가 증가세 없다 보니까 하락. 이런 거 보면은 참 주식이라는 게 습관적 익절을 생각하게 되죠. SOXL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성격입니다. 제가 반도체는 뭐라고 그랬죠? 급락이 자주 나온다고 했죠. 급락이. 뭐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도 나옵니다. 그래, 꾸역꾸역 올라가면은 반토막 아래로 내려오고요. 또 꾸역꾸역 내려가면 반토막 그 이하로도 내려오고, 또 올라간다 하면 또 반토막.
이런 게 반도체의 성격입니다.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래서 제가 SOXL이나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습관적 익절이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참 요즘은 주식하기 참 그렇네요. 퀄컴 역시도 지금 막바지 왔거든요. 132불 30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락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SOXL로 내려와서 여기 맞았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전환 되겠습니다. 이 부근은 37불 되겠습니다. 라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라브는 처음 주식하셨거나 오래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브 같은,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섹터, 제가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죠. 잡주, 급등도 나와서 크게 먹을 수 있지만 급락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이런 주식을 접근해 보지 않으시고 성격을 잘 모르신다면은 고점 물리면 이거 언제 헤어나올지 그냥 비나이다 하는 매매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번 물리면은 진짜 끝도 없이 내려가요. 이건 진짜 잡주예요, 잡주.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을 아시고,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지 하면서 기업 분석 해나가시면서 확신을 가지신다면은, 그리고 이런 종목에 접근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괜찮지만 처음 접근하신 분, 누가 좋다고 해서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로 해서 접근하셨다면은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우선은 멘탈선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할 것 같네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루머 이런 것들이 터져줘야 합니다. 우선은 이런 종목들 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이 안 했고요. 이런 경우는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브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지지난부터 주위에서 미국 사람들이 옵션, 풋을 모으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4월 말까지는 아마 상승할 거다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4월 둘째 주부터 풋을 모을 거다. 그러니까 하락 배팅 하는 거요. 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이번 주 해갖고 오늘부터 해갖고 모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고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었지만 첫 번째 했던 시나리오 아마 4월 둘째 주 말부터 해갖고 상승세가 천천히 줄어들고 마지막 주쯤에 해가지고 약간의 꺾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많이 떨어져서 종목 볼 때마다 뭐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이제 떨어질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 차트 보면서 증시가 좋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이 오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하면서 천천히 하락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게 좋진 않네요. 근데 우선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겪어야 돼요.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비나이다 매매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고 하는 묻지마 장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이런 건 알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이 더 지켜보고 같이 멘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은 상승장이 꼭 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는 어차피 튼튼한 증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이 많이 떨어지고 다들 불안한 마음이실 텐데 그래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